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가르가 멸망하면서 유목국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초원과 카자흐 초원, 러시아 초원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살아가던 유목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가르가 멸망하면서 모두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대체로 서쪽과 북쪽에서는 러시아에, 동쪽과 남쪽에서는 청나라에 복속해서 정주 문화를 익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러시아와 청제국은 동북쪽에서 만나 조약을 체결하며 국경을 획정하게 되고, 중앙아시아 남쪽에서는 러시아가 남진하다가 북상하는 영국과 만나서 그레이트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은 북방 유목국가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중가르 이후 남아있던 유목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제국이 사라지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중앙아시아가 점차 강력한 제국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서쪽에서는 시아파 사파비 왕조가 이란 지역을 정복하고 순위파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우스만 제국과 직접 교류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아울러 우스만 제국에게 밀려 강제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 소국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모스크바 대공국이 볼가강 유역의 주치울루스 계승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유목민들의 서쪽 진출을 막았습니다. 동쪽과 남쪽에서는 청제국이 부상함에 따라 유목국가들이 더 이상 약탈 경제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 데칸 시기라면 러시아나 청제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국가였겠지만, 어쨌든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제 유목민들은 자신들보다 더욱 강력한 제국에 둘러싸여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목민들의 복합궁이 화승총에게 반드시 뒤진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싯돌로 격발되는 수발총이 개발되면서 군사적 세력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늦었지만 이때라도 유목국가들이 신무기를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유목국가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칭기스칸 시절 그는 정복지를 모두 불태워버린 작전을 구사하곤 했는데,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새롭게 정복한 곳에서는 배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목민 특유의 고집이 후세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총과 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목민들 사이에 총포를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는 총포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유목사회는 총포를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돈과 산업 역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주문화가 침투한 것도 유목문화가 사라진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보면 티베트 불교, 특히 겔룩파 황교가 16세기 중반 이래 몽골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교가 확산되면서 사원의 형태가 종전의 이동식 천막에서 정주식 대형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르덴이죠, 사원입니다. 아울러 승려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세기 이후에 내몽골에서는 30에서 65%의 남성이, 외몽골에서는 45% 정도의 남성이 승려였다고 합니다. 승려의 증가는 몽골의 군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자체가 몽골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정주적 요소로는 사원들을 근거지로 17세기 후반부터 몽골 초원으로 진출한 산서지방 출신의 한인 상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 매매부터 시작해서 고리대금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몽골인들에게 영향을 준 결과 몽골 사회의 부채가 급증하였고, 몽골 유목민들이 한인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유목민들이 러시아에 어떻게 복속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52년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네제가 카잔 칸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카잔 칸국의 주민들인 불가르 타타르인, 우랄 지방의 바시키르인, 볼가 지방의 핀게 민족들이 러시아의 복속민이 되었습니다. 1556년 이반 네제는 이번에는 아스트란 칸국마저 정복했습니다. 이제 수세기 동안 투르크계 민족들의 지배하에 있던 볼가 우랄
카리브해ral 지대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볼가 유역의 여러 칸국을 정복한 이반 네제는 자신이 몽골칸과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반 네제는 무슬림이었던 타타르인들을 모두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파괴된 모스크는 교회가 대체했습니다. 타타르 귀족들은 정부에 채용되었고 정교회로 개종하며 러시아 사회에 급속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 귀족층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진정으로 타타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1581년 코사크 출신의 예르막 티모페예비치가 시비르 칸국을 격파하고 수도 이스케르를 약탈하면서 이반 네제의 시베리아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마다 요새를 세우면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태평양까지 진군했고 1640년대에 오호츠크를 건설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지는 결국 청제국을 만나게 되는데 러시아는 중국과 교역을 원했고 청나라는 북방 변경의 정치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1727년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을 획정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의 남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18세기 초반 카자흐 칸국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유는 준가르의 위협과 대기근 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복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카자흐 칸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진을 마침과 동시에 카자흐를 정복하면서 남진의 발판을 마련한 러시아는 19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남진은 1853년 페트로프스키가 시르다리아강 중류의 작은 성체 아크마스지드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진의 명분은 남쪽 코칸드 칸국과 히박 칸국이 이미 러시아에 복속한 카자흐인들을 지원하여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864년 베르느이, 아울리에아타, 침켄트, 타슈켄트까지 함락했고 코칸드 칸국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전을 선포한 부하라 칸국에 대해서 사마르칸트까지 정복했지만 영국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 1868년 부하라와 협정을 체결하며 일단 남진을 멈췄습니다. 협정 결과 부하라 칸국은 러시아 상인들에게 영토를 개방하고 교역을 허가하며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1873년에는 히박 칸국마저 점령하면서 투르키스탄 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장악을 완료한 러시아는 이제 인도를 차지한 영국과 군소 왕국을 조종하면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그레이트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제국이 중국 대륙을 접수한 후 몽골인들은 청나라를 군주의 국가로 보지 않고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몽골인을 양면적으로 대했습니다. 전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마부대를 파견해주는 강력한 동맹 세력이지만 만약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초원이 통일될 경우 언제든지 청제국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몽골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을 대청의 질서라고 합니다. 당근책은 혼인과 회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청나라는 몽골 황실과의 통혼으로 그들이 제국 지배 집단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타이지는 몽골 여인과 혼인했고 둘을 통해 낳은 자식이 순치제입니다. 또한 몽골 황실과 초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사냥을 하고 가축을 도살하고 음주를 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한편 채찍은 팔기제와 입원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팔기제는 원래 만주인을 위한 정치 군사 조직이었지만 몽골인들에게도 훌륭하게 그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팔기제를 통해 몽골 초원을 세분화함에 따라 몽골인들이 유목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기마부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분화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피정복지를 통치할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의 중동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에 다시는 강력한 제국이 생기지 못하도록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갈기갈기 찢어서 오늘날과 같은 많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좁은 영토에 갇힌 중동 국가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바람에 서양 열강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바로 수니와 시아파로 나누어진 이슬람이었지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따르면 실제로 몽골 초원은 대략 13맹 181기로 세분화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속한 기지를 벗어날 수 없어서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청의 질서는 이번원이라는 관청을 통해서 실행되었습니다. 원래는 홍타이지 시기에 몽골을 정복한 후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몽구아문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1638년에 순치제가 이번원으로 계칭하였습니다. 이번원은 처음에는 몽골인만 관리했지만 이후에 신강, 티베트, 러시아 지역의 사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이유들이 더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국가가 사라진 이유는 러시아와 청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에게 둘러싸인 점, 신무기인 총과 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사회 문화적으로 정주적 요소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